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7개국, 이른바 G7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일본을 그야말로 멘붕에 빠뜨릴 정도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단 한 번의 회의 참석만으로 일본의 공영방송 네이케가 무려 73%라는 충격적인 데이터에 발칵 뒤집혔던 그 숨겨진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위상을 드높였고, 이웃 나라인 일본은 또 어떤 복잡한 감정과 반응을 보였는지, 단순히 뉴스로만 접했던 사건 이면에 숨겨진 외교적, 경제적 파워게임이 실체를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깊은 맥락과 감정의 파동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 한국의 지난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이후 잿더미만 남았던 폐허의 땅에서 우리 선조들은 맨손으로 기적을 일궈냈죠. 허허벌판에 공장이 세워지고 밤늦도록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새워가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늘 국제사회의 주요 멤버로서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G7과 같은 선진국 그룹에 합류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목표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수건이자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한국 대표단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작은 목소리라도 내기 위해 애썼던 그 모습은 미지의 거대한 도전에 대한 끈기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죠.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의지는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한 척의 배처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바라보는 이웃나라 일본의 시선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의 맹주로서 국제 질서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일본은 우리를 자신들의 뒤를 따르는 후발주자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급부상에 대해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미묘한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죠. 일본 고위 관료들의 회의 테이블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에 대한 분석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쌓아 올린 과거의 영광을 넘볼 수는 없을 거리라는 자존심과 함께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일본 주요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 역시 과거에는 다소 가벼운 시선으로 다뤄지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진지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논조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단이 마주할 때면 겉으로는 친밀한 인사를 나누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곤 했죠. 특히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특정 기술 분야가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과거의 영광에 대한 회상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피어났습니다. 일본 경제 지표와 한국 경제 지표를 비교하는 그래프 위에서는 과거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세계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방역 시스템과 백신 개발, 그리고 첨단 의료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역량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초청한다는 발표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초청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를 돕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는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내부에서는 이 소식의 적잖은 당혹감과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G7 참여를 보도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하고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는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발표될 때마다 일본 사회는 점차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압박감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 사회는 자국의 오랜 위상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며 점차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리기 시작했죠. 과거 아시아의 경제대국이자 국제사회의 맹주로 자리매김했던 일본에게 한국의 G7 초청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자존심과 기득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왔던 국제적 리더십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일본 언론은 한국의 G7 참여 소식을 보도하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발표될 때마다 일본 사회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죠. 사실 대한민국이 이토록 세계적인 무대의 문턱에 서기까지는 숱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었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우리는 그야말로 맨몸으로 일어선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허허벌판에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밤늦도록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열정 속에서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국제회의장 로비 한편에서조차 소외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은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끈기와 집념으로 뭉쳐 있었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G7이라는 미지의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우리만의 특별한 여정이었을까요? 물론 이러한 한국의 성장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은 늘 복잡미묘했습니다. 과거부터 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심에 서 있던 일본에게 한국의 급부상은 분명 경계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선점했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무섭게 따라잡고 때로는 추월하는 모습은 일본의 자존심에 적잖은 상처를 주었을 테죠. 일본 고위 관료들의 회의에서는 한국의 경제 지표와 기술 동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며 미묘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도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죠. 단순히 이웃 나라를 넘어 경쟁자로서의 한국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단이 마주할 때면 겉으로는 웃음을 띠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가는 듯한 모습도 심심찮게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 지표와 한국 경제 지표를 비교하는 그래프 위에서 과거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역전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마다 일본 사회의 위기감은 고조되었죠. 과거의 영광에 대한 회상과 현재의 불안감 사이에서 일본은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한국이 G7이라는 선진국 그룹에 초청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 즉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이러한 일본의 복잡한 감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역 시스템, 백신 개발, 그리고 첨단 의료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은 일본이 예상치 못했던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한국의 위상을 급격히 끌어올렸으니까요.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일본 내부에서는 적잖은 당혹감과 함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일본 언론은 한국의 G7 참여를 보도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하고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과거의 익숙한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일본 사회는 한국의 성장을 더 이상 단순한 이웃 나라의 발전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변화의 물결은 일본 내부에서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일본 내부에서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G7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드러낸 그 순간, 일본 사회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충격파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 공영방송 네케의 뉴스 스튜디오는 G7 정상회의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한 가지 믿기 어려운 데이터를 발표하며 일본 전역을 거대한 충격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죠. 바로 73%. 이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일본 사회를 그토록 깊은 혼란에 빠뜨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73%라는 숫자는 다름 아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일본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나 무역 규모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넘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급격히 변화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였죠. 오랫동안 아시아의 맹주로서 일본의 위상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이 73%는 마치 차가운 현실의 거울을 들이댄 것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NHK의 보도가 나간 직후,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경론의 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라는 탄식부터 우리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감춰왔던 불안감과 당혹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과거의 영광에 대한 향수와 현재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일본 국민들은 거대한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연일 보도하며 한국의 성장이 더 이상 단순한 이웃 나라의 발전이 아닌 일본의 국가적 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헤드라인은 과거의 자만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담고 있었죠. 국제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긴급 토론을 벌이며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약진은 일본의 자존심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듯 보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적 우위와 시장 점유율 확대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격차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일본 경제 지표와 한국 경제 지표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네이클 뉴스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불안감 사이에서 번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우리는 한국이 그저 우리를 따라오는 후발주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안일한 인식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일본인들에게 깊은 자성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국가적 위기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의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단 한 번의 G7 정상회의, 그리고 그 이후 넬크가 발표한 73%라는 충격적인 데이터는 일본 사회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더 이상 한국의 성장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 무대에서의 국력 비교를 넘어 일본인들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아시아 질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죠. 그들의 시선 속에는 과거의 익숙한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일본 내부에서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